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학업종 내에서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두 가지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뒤에는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동박이 있기 때문에 네. SKC 솔루스 첨단체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첫 번째로 한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네 가지 정도의 돈 버는 이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머징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머징 시장은 지금부터다. 미국도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머징이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화학 기업이 보면 옛날에 이제 원래 휘발유차, 경유차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였잖아요. 엔진 내연기관인데 지금 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가면서 이게 화학 장치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화학 기업들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심각하게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더라.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양극재 배터리 전기차 주도로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극재, 동박, 분리막도 저는 좋아 보인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라든지 유럽의 CRMA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기차는 이제 중국이 끌고 왔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미국, 유럽이다. 근데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그 전기차 소재 기업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요.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대한유화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셔도 괜찮은데 네.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화학기업은 한국의 LG화학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보면은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그런데 지표 기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반도체, 뭐 AI, 배터리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기초 소비가 있어요. 필수 소비재라고 그러는데 화학하고 철강의 지표 기업을 딱 고르라 그러면 저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가 중형 기업입니다. 22조 원 되니까 중형 기업이고요. 한국에 작지만 0.8조 원이면 이게 대한유화가 지표 기업이에요. 그래서 화학 쪽 기초 소비 중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이 좋아질 것 같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그다음에 중국 등 포함해서 이머징이 좋아질 것 같다. 한국의 대한유화. 이런 산식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매출액 20조 원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조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거든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이에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 정말 미국 경제 좋다는 거고요. 이제 아시아 경제,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를 대변하는 한국의 대한유화는 이제 아작이 났죠. 지금도 굉장히 밑에 수준에 있다. 5조 원까지 갔던 기업이 0.8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란색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붉은색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매출액 가지고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1단계, 2단계, 3단계 상승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단계적으로 매출액 점프업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매출액은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인데 피크 타임 딱 걸리니까 22조 원 가는 겁니다.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가 가장 적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다음 한국 대한유화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매출액 보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더 잘 증설을 많이 했어요. 아시아 기업이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1단계, 2단계 상승을 보이지는 않는데 순환적으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크 타임 때 매출액이 한 2.3조 이번에 한 2.5조가 들어올 것 같은데 2.5조면은 피크 타임 기준은 저는 한 2.2조 아니면 2.0조 정도는 2조 원 정도 이상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석유 수요가 재밌습니다. 보면은 미국 웨스트레이크는 36%를 앞에 있는 선진국 수요를 대변을 해요. 그런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 한국 대한유화 같은 경우 64%이 시장을 대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좋았던 겁니다. 아시아가. 아작이 났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대한유화를 좋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웨스트레이크는 북미죠. 예를 들면 파이자 백신을 많이 맞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됐고 회색은 대한유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화학 기업들이 이제 떠나고 있어요. LG화학부터 시작했어요. 왜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LG화학이 왜 화학을 떠납니까? 더 좋은 게 있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배터리 소재, 그다음 신약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거기 이제 정보라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하는데 화학 기업들은 또 따지 보면은 약간의 경쟁이 있었어요. 레드오션인데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선진 기업들 떠나면서 블루오션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유화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워낙에 낮아져 있는 그런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금호석유는 그럼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금호석이 있을까요? 더 심각하죠. 저평가도. 심각해요. 예. 저는 저번에 이제 지구상에서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가 금호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호석유 웨스트레이크하고 금호석유를 보시면은 네. 재밌습니다. 자, 주가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은 보시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앞에 그러니까 뭐 대한유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웨스트레이크가 정말 매출액 20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1단계, 2단계, 3성 캐파를 증설했잖아요. 네. 금호석유도 똑같이 증설했습니다. 금호석유는 합성 고무 분야 니치 마켓, 합성 고무유는 타이어에 들어가는데 전기차 타이어라든지 그런 휘발유차 타이어에 들어가는데 이 전 세계 1등급입니다. 그 이제 분산돼서 뭐 BR, SBR, 뭐 MB 라텍스 분산돼서 그렇지 전 세계 니치 마켓에서 전 세계 1등급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캐파 증설을 많이 했다는 게 이 눈에 보입니다. 보면은 웨스트레이크가 2021년도에 보면은 2.5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할 때 우리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8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합니다. 네. 그 60% 육박을 해요. 그 피크 타임 때 되면. 그런데 2022년 작년에 어땠습니까? 아시아가 완전히 잠겼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완전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2.5조 원 하던 당기 순이익이 웨스트레이크는 3조 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3조 대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1.0조 대 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천억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5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코로나에서 풀리나면은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판매가 더불어 더 빨리 이제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차도 계속해서 합성고무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2021년 순이익을 피크타임 기준으로 2023년 말과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 롤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1.8조 원을 넘어갈 걸로 보이죠. 그러면 한 2조 정도는 넘어갈 거로 단기 수익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취해보면은 한 18조 원 정도가 형성될 수 있다. 피크타임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한 3.6조 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코로나에 잠겨가지고 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 아시아가 열렸다. 뭐 아까 대한유하고 유사하지만 그는 NCC 크래커 쪽이고 지표 기업이고 여기는 합성 고무인데 1등이면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2조 나올 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면 3.6조 원이 참 낮아 보일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호석유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세계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기업 웨스트레이크 케미칼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업황에서도 봤을 때도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주가의 매력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동박기업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박기업 그러니까 두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예, 예. SKC와 솔루스 솔루스 첨단 첨단 소재 두 기업을 고르신 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기업에 집중하는 이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제가 금호석유나 대한유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요? 바닥이라서 아주 뭐 저평가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평가가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만큼 내려가 있는 이유가 있다. 스스로 판단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SKC나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면은 밸류에이션 지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밸류에이션 지표에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소재 쪽에서 보면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한국 양극재 기업들 그 지표를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결이 나오는데 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은 테슬라가 매출액 대비 100조 대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배입니다, 10배. 네.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데 한국의 양극재 기업이 한 PSR이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안 좋게 보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메이저 견해는 아닌 것 같고 테슬라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에이션도 싸다고 견해하는 경우가 좀 제가 볼 때 다수인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테슬라라든지 한국 양극재 기업을 보시면 양극재 기업은 테슬라를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기차를 사자. 전기차 1등 기업을 사자. 그러니까 테슬라를 염두하겠죠. 두 번째는 배터리 기업을 사자. 세 번째는 양극재 기업을 사자.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견해는 뭐냐면 그래서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외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기 생각할 때 보면은 지금 보면은 큰 그림 보면은 미국이 이제 IRA라든지 CRMA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의 전기차가 완전히 주도를 했어요. 67%를 중국 전기차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석유의 제국 아닙니까? 그죠? 석유를 제국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가 따라오니까 이게 양대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런 미국 IRA라든지 유럽 CRMA라든지 이런 한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소외돼 있지만 그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동박이나 분리막이나 이런 쪽 음극재가 필요 없냐? 네. 그러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왜 고품질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대표 기업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동박 관련한 대표 기업이 SKC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죠. 지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의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비율을 좀 비교해 보면 관련한 기업들이 얼마나 또 매력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투자 전략이 있어요. 뭐 SKC나 솔루스 첨단 소재 아니라도 네. 두 가지 뭐냐면 제가 아까 그림이 보면은 금호석유나 대한유화도 넣었죠. 아까 이제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분리막에 보면은 SKI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분리막에서는. 그 분리막의 전 세계 1등 기업에 전 세계 1등 소재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을 공급하는 기업이 대한유화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전략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의 고로를 만드는 내화물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연 쪽을 진출하면서 음극재로 진출해가지고 양극재까지 가면서 지금 이제 35조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화학 기업들이 많이 뛰어드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작은 기업이 시가총액 3천억 원 되는 기업이 35조 원까지 올랐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우리 이동채 사장님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원래 제일모직 기술이었어요. 500억 원을 투자한 제일모직 기술이 지금 이제 32조 원이 된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일모직이 대표적인 또 삼성그룹의 화학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런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CNT 도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CNT 도전제를 하는데 전혀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0.4배, 한쪽은 10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비해 0.4배를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PSR이 0.3배밖에 안 돼요. 한 10배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밸류에이션 격차가 크다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동박입니다. 동박도 제가 볼 때는 버린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여기도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동박을 살 필요가 없고 양극재라든지 배터리에 집중하자는 견해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으로 봤을 때는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양극재든 음극재든 동박이든 분리막이든 다 미국에 와서 해가지고 중국을 뛰어넘자는 게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박이 밸류에이션상으로 SKC가 밸류에이션이 1.1배, 2.3배,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동박 기업, 음극재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유심히 충전 속도 면에서 네.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소재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양극재, 음극재, 뭐 다양한 소재 외에도 동박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